주시겠어요? 일단 줌 지금 보고 있으신 분들 한번 올려봐 주세요. 화면으로 동그라미 쳐주셔도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줌 잘 보이시고 지금 유튜브 쪽에도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탁구님 안녕하세요. 네, 잘 보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2021학년도 오리엔테이션, 디지털 마케팅학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로 교수님들께서 이제 환영 인사 시간이 있겠는데요. 김예리 학과장님께서 먼저 인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마케팅학과 학과장 김예리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뵙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오늘 OT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학생분들도 혹시나 놓쳤던 그런 정보가 있으시면 꿀팁들 많으니까요. 많이 챙겨가셔서 대학 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즐겁고 재밌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방송이 정말 뜻깊은 것은요. 저희 학과 재학생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되는 학과 행사로 저희가 OT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다소 좀 어색하고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어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학과 차원상 교수님 인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상 교수님 나와주세요. 교수님 목소리 안 들리신다는 것 같은데? 들려. 네, 교수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총 3부로 진행 예정이며 1부에서는 조금 전 교수님들의 인사 말씀과 오프닝을 진행하였고요. 2부에서는 전반적인 학교 생활 및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총 작은 5부로 또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마지막 궁금하셨던 부분들이라든지 학원님들과 간단히 채팅으로 인사 말씀 나눠볼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 목차를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2부의 제1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디지털 마케팅학과 소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부는 슬기로운 세종사이버대학교 생활 안내,
3부 학생 자치기구 및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학교, 학부, 학과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고요. 4부에서는 언론에 비친 경영학부와 디지털 마케팅학과 소식을 한번 알아보신 후에 5부에서는 경영학부 디지털 마케팅학과 주요 행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제1부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디지털 마케팅학과 소개를 김예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경영학부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영학부의 학부 교육 목표는요, 세종대왕의 창조 정신과 실용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실천적 경영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학부는 이렇게 5가지 학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경영학과, 두 번째 외식창업 프랜차이즈학과, 세 번째 유통물류학과, 네 번째 세무회계금융학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 디지털 마케팅학과 이렇게 5가지 학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경영학과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쭉 다른 학과들이 쭉쭉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 학과는 2013년도에 마케팅 홍보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마케팅 홍보학과가 디지털 마케팅학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 올해에 첫 1기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과 학부에 있는 교수님들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윤남수 교수님께서 경영학부장님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어윤성 교수님, 이희열 교수님, 이민정 교수님, 홍동현 교수님, 이교동 교수님, 차원상 교수님, 홍춘욱 교수님, 유진 교수님, 그리고 정성태 교수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조교님은 김별이 조교님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저나 저희 학과 조교님께 저희 학과 관련된 질문들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과의 전문가 과정 로드맵을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학과는 3가지 과정의 로드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마케터 교육과정, 두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 교육과정이고요. 이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 교육과정 굉장히 핫한 트렌디한 학과 교육과정으로서 저희 학과가 이번에 2021년도에 새롭게 개편한 과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광고 전문가 교육과정입니다. 이 3가지 교육과정 안에서 전문가 과정 공통 수업이 있는데요. 공통 수업들은 경영학 원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기초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 비즈니스의 이해,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마케팅 관리 이 과목들이 이 3가지 트랙 모두의 공통 과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터에서의 핵심 과목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마케터 교육과정의 응용 과목들입니다. 이 디지털 마케터와 사실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는 굉장히 공통되는 과목들이 많아서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의 핵심 과목이고요. 이 핵심 과목 중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배우는 마케팅 실무 수업과 어서와 검색 광고는 처음이지 수업은 이번 학기 처음 개설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따라하면서 쉽게 배우는 데이터 시각화 수업도 이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 트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과목들입니다. 응용 과목들에서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은요. 요즘 N잡이 굉장히 대세죠. 사실 다음번에 나오시는 그 총학 회장님도 N잡러신데요. 그 N잡과 관련해서 투잡으로 성공하기, 마케팅 프리랜서로 투잡으로 성공하기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 캠프 수업도 2학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전문가 수업도 핵심과 응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수업 내용들은 체험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수업들은 사실 민간 국내 자격증을 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업들입니다. 마케팅 빅데이터 관리사,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구글 애널리틱스 GAIQ, 구글 애즈 GA 이렇게 이 자격증을 따시는데 저희가 준비가 된 교과목들이고요. 그리고 민간 국제 자격증도 있습니다.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미국 마케팅 협회예요.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출시한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졸업을 하자마자 보실 수가 좀 없으신 그런 자격증이었는데 이번에 졸업하지 않더라도 4년제 과정 중에 있으시더라도 이 자격증을 또 따실 수가 있으셔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허들일 수 있는 부분이 영어로 시험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지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터,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 온라인 광고 전문 마케터 이 세 가지 수료증을 총장 명의님의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부를 서희선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2부를 넘어가기 전에 저희 잠깐 댓글창을 잠깐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다들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죠? 줌도 확인해 볼까요? 혹시 줌 지금 참여하신 분들 영상 켜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켜봐 주시겠어요? 얼굴 한번 뵐게요. 오늘 줌과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해 주시는 학우님들께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학번하고 성함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2부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슬기로운 세종사이버대학교 생활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은 유현명 학회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9대 총학생회장 유원명입니다. 저는 총학생회장 이전에 디지털 마케팅 학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모든 것을 짧게나마 다 알려드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또 단체로 있는 단톡방에서도 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제 세종하고 세종사이버대학교하고 인연을 맺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20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관동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이제 남자라면은 이제 사회 나서 뭘 할까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만 해도 낯설었던 사이버 대학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이버 대학교 중 선택은 오프라인 기반의 세종사이버대학교였고 저는 이 세종사이버대학교와의 만남이 인생의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그중 한 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가을 공사학번 2학년으로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에 편입을 했고, 전적대학교에서 3년이나 다녔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공부랑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2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예, 또 나름 또 열심히 해서 5대 학부 대표도 역임했고 졸업 시에는 이제 총장 특별상 1호 수상의 영광도 함께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관광경영전공으로 대학원도 진학을 했었으나 3학기를 이수하고 이제 학업과 생업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중도 포기를 했었고 2019년 좀 더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본교 디지털 마케팅 학과로 다시 학사 편입 그리고 초대 학과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2020년 좀 더 나은 학교를 위해 그리고 우리 학우님들을 위해 총학생회 회장 출마를 해서 약 93%의 찬성으로 당선되었고 2020년 가을에는 못다한 대학원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 MBA 학과에 편입도 했습니다. 현재 4학기로 논문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1년 제19대 총학생회장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사회복지학과도 복수 전공 중에 있고요. 지금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도 복수 전공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그 학교에서 되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야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뭐가 다른가요? 현재 2021년 우리나라에는 약 20여 개의 사이버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는 과연 어떤 학교일까요? 일단 저는 사이버대학교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오프라인 기반이냐 아니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캠퍼스도 제대로 없는 사이버대학교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아주 훌륭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수업하고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부 학과에 예를 들어 바리스타과라든지 실습이 필요한 과를 제외하고는 수업과 시험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과장님, 교수님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교수님과 약속을 잡으시면은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문 네트워크 구성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기반의 세종사이버대학교답게 연합 MT, 학과 MT, 여러 오프라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강에서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항상 그 교수님들께서 힘을 쓰고 계십니다. 오프라인 행사를 안내해 드리자면은 전년도 기준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얼마 전에 진행했던 학교 주관으로 진행했던 세종 공감 오디세이, 그리고 3월 달에는 연합 MT, 9월 달에는 한마음 축제, 10월 달에는 골프 대회, 그리고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해외 문화 탐방이라든지 지역 문화 예산 답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 공식 행사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등반 대회라든지 비정기적으로 이제 특강, 그리고 보충 수업, 진학 설명회, 해외 연수, 그리고 창업 아이템 공모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에요. 수강 신청 부분인데 1학년 신입생도 계실 거고 2학년 편입생, 3학년 편입생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이제 지원 절차에 따라서 다른 학년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40학점, 그리고 2학년은 35학점을 인정받은 105학점, 3학년은 70학점을 이수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수강 신청 기간인데요. 일단은 첫 학기는 최대 18학점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편입생 첫 학기는 18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한 점 알고 계시고 최소는 9학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1학기 때 학점이 평점 3.5 이상이시면은 다음 학기 때 24학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조기 졸업 관련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학기 부분을 안내 드릴게요. 계절학기는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정규학기를 제외한 여름학기, 겨울학기, 이제 방학 때 할 수 있는 거를 수업을 계절학기라고 하는데, 이제 계절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되게 빠듯하게 움직여요. 최대 6학점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 중간고사, 그러니까 개강하면은 또 바로 중간고사고,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또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6학점까지 신청 가능하고 두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 관리가 더욱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 요건을 말씀드리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 이제
총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2학년은 35학점을 인정받고 오셨으니까 105학점, 3학년은 70학점을 인정받으셨으니까 70학점만 더 들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조기 졸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3학년 편입생 같은 경우는 3학기 안에, 그리고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조기 졸업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3학년 편입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번에 첫 학기 같은 경우에는 18학점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름 계절 학기 때 6학점을 들으면은 24학점,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셔서 가을 학기에 24학점을 들으시면은 누적 벌써 48학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졸업까지 22학점이 남기 때문에 다음 학기, 그러니까 내년도 봄학기 때 21학점이나 24학점을 수강을 하시면은 총 140학점 이수로 3학기 만에 졸업이 가능한 거고,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절차로 이제 3년 만에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조기 졸업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되게 막 수업을 많이 들으시고 뭐 7과목, 8과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다들 저희처럼 뭐 직장인이시고 하다 보니까 개인 편차가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 1학기 때는, 첫 학기 때는 6과목 18학점으로 한번 본인의 역량을, 시간 계획을 테스트 해보면서 하시라는 의미로 학교에서도 아마 18학점만 제한을 두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 시스템에 있어서 저희는 사이버 대학이에요. 물론 연락처를 주고받고 한 경우에는 달라지겠지만 모든 공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학교 게시판 혹은 각 학과에서 운영하는 밴드라든지 단톡으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연락처가 바뀔 경우 이메일이라든지 핸드폰 번호,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다들 달력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학교에서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본인 주소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본인 개인 연락처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출석률 관리거든요. 출석률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강을 하시면 이제 처음에 되게 낯서실 거예요. 1주차 강의가 나오고 2주차 강의가 나오고 매주차 강의가 나올 때 수업은 나중에 듣더라도 출석 체크는 하는 습관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출석률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중간고사를 잘 받고 기말고사를 잘 보고 리포트를 잘 썼어도 출석률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F가 처리된다는 점 주의하셔가지고 출석률을 꾸준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냥 수업은 나중에 듣더라도 체크라도 먼저 하는 셈으로 출석률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가 동문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이버대학교다 보니까 얼굴을 볼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솔직히 졸업할 때까지 얼굴 한번 못 본 경우도 많아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본인이 하는 업무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나 여러 학우님들과 소통할 기회를 많이 학생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사라든지 수업에 관련한 필요사항 같은 거 궁금한 사항은 학과장님, 교수님, 담당 튜터, 조교님들 통해서 수시로 상담하시면서 학습을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아주 자신있게 추천하는 신편입생 분들께 추천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께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면은 같은 학과의 선배를 멘토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 1대1 멘토 멘티 관계가 이어지게 될 거고, 1년 동안,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대한 궁금한 거, 학습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1대1로 그 학생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하시고 홈페이지를 참조하셔가지고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각 학년별 이수 구분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복수 전공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는 그 총 140학점 중에 교양 27학점, 그리고 우리 디지털 마케팅학과 주전공 45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되고,
140학점에서 교양 27, 주전공 45를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우리과 수업을 더 들으셔도 되고 교양 수업을 더 들으셔도 되고 다른 과 수업을 더 들으셔도 됩니다. 2학년도 교양 9학점, 주전공 36학점을 제외한 졸업학점 105학점에서 제외한 부분을 우리과 수업, 다른 과 수업, 교양 수업 얼마든지 더 들으셔도 되고요. 3학년 편입생 같은 경우는 70학점을 인정받고 오셨기 때문에 졸업학점 70학점 중에 주전공 24학점만 채우시고 나머지 학점은 우리과 수업이든 다른 과 수업이든 교양 과목이든 얼마든지 더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을 되게 많이 권하는 스타일인데 3학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여러 가지 저희 자격증이라든지 과정들이 있지만 70학점 중에 일단 주전공 우리 디지털 마케팅학과 24학점만 하면은 졸업 요건에 주전공은 이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과목, 다른 과, 예를 들어 나는 커피에 관심이 있다라든지 커피숍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디지털 마케팅을 또 접목을 해가지고 창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 학과라든지 그런 과 수업을 36학점을 더 들으시면은 똑같은 학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지금 표에 보이시겠지만 36 밑에 중복시 최대 인정학점 21학점이라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중복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경영학부 내에서는 이게 중복되는 과목이 되게 많아요.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라든지 경영학과라든지 유통물류학과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복수 전공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주전공 관련해서 마케터 자격증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터,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 이수 학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잘 접목하시면은 복수 전공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3학년 때 편입해서 3학년 때는 디지털 마케팅 전공을 거의 다 들었고 4학년 때는 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을 위해서 사회복지학과 복수 전공을 했고 또 1년을 조금 더 다니게 돼가지고 디지털 마케팅학과 주전공에서 이수한 게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에서 중복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지금 복수 전공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복수 전공 부분인데 제 주전공 디지털 마케팅학과 전공 이외에 타 학과의 전공을 선택해서 졸업 이수 학점을 더 충족할 경우에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복수 전공 신청은 35학점 이상 취득자만 가능하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선 이수가 가능합니다. 요번에 여러분께서 18학점 6과목을 신청을 하실 때 4과목 정도는 우리 전공 과목, 2과목 정도는 예를 들어 다른 학과 수업을 들었을 때 총 학기가 끝나면 총 6과목을 이수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요번에 들은 2과목이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다. 제가 내년에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 복수 전공을 신청을 했다. 승인이 나면은 요번 1학기에 들었던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 수업이 복수 전공 인정 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템포 먼저 맛을 보시면서 어떤 강의를 들으시면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복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일하게 이제 복수 전공 같은 경우도 별도의 학위를 수여하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복수 전공 이수를 위해 졸업 이후에도 신청 가능한 점 그리고 혹여나 복수 전공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수 포기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복수 전공도 한번 수강 신청청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보이면서 디지털 마케팅 학과 수강 신청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수업 신청 과목들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예,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학교 로그인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주요 공지사항은 우측에 항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학생 서비스 수강 신청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학과 소속학과 개인정보가 나오고 전공 과목 수강 신청 그러면은 전공
과목 수강 신청 가능한 수강 그 과목 리스트가 나오는데 학년 구분도 있고 학점 구분 여러 구분이 있어요. 근데 학년 구분에 있어서는 일단 큰 의미는 두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1학년 신입생이라든지 혹은 3학년 편입생 중에 전적 대학에서 경영학과 관련이 아니셨던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든지 경영학 원론 같은 경영학 쪽으로 기초 과목을 한 과목 정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러 과목 중을 보다가 내가 봤을 때 뭐 따라하면서 쉽게 배우는 데이터 시각화 이게 관심이 있으면은 과목명을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올려놓으신 수업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은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사항이 평가 기준에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느냐인데, 지금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50%, 그리고 출석 10%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인 점, 우리 학교의 모든 과목은 다 상대평가고, 주별 수업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수업을 교수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신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제 과목명이랑 내가 생각했던 과목명의 내용이 맞느냐, 그런 거를 이런 수업 계획서를 보면서 본인의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실전 디지털 마케팅 성공 사례의 수업 계획서인데, 마찬가지로 이 과목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진도 10%, 출석 10%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주별 수업 내용에서 어떤 수업, 어떤 강의를 교수님께서 하시는지 나에게 도움이 될지, 나의 적성이나 수업 난이도에 맞을지를 확인하시면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과목들이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유튜브 플랫폼의 이해 같은 경우도 유튜브 학과랑 같은 또 전공 수업인 거고, 김효정 교수님의 VR과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도 이제 컴퓨터과랑 같이 연동되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일반 과목 수강 신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과목 수강 신청을 보시면은 이거밖에 없어? 12과목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에 보시면은 다른 과 수업들, 다른 과 학과의 명칭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수전공이라든지 그런 거 보실 때 내가 관심 있는 학과, 바리스타 소믈리에 학과 보시면 바리스타 소믈리에 학과 수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복수 전공을 생각하시거나, 혹은 요번에 6과목을 신청하실 때 저는 올 전공 6과목을 권하진 않아요. 물론 공부하러 온 건 맞지만 쉽게 지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 취향, 본인 취미, 관심사 정도를 한 2과목 정도 하시면서 즐기면서 학교 수업을 많이 권하는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 나는 커피를 좋아하고 와인을 좋아하는 경우에 바리스타 소믈리에 학과, 와인과 소믈리에 이런 강의도 마찬가지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서 평가 기준이라든지 또 주별 수업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괜찮을 것 같네, 나랑 맞을 것 같네 하시면서 수강 신청을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신편입 첫 학기 최대 18학점까지 신청 가능한 거, 그리고 전공이랑 즐길 수 있는 과목을 배분해서 한 4과목, 2과목 정도, 난 조금 더 전공 과목을 하고 싶어. 그러면 5과목 정도 하면서 배분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수강 신청 시 옆에 나와 있는 학년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보여드린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서 본인의 역량에 맞게 혹은 전적 대학에서 배웠던 거라든지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추천 과목은 전공 중에 경영 관련 전공이 아닌 분들은 이제 경영학 원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한 과목 정도 포함하셔가지고 기초를 다지시고, 디지털 시대 광고의 이해부터 온라인 커머스의 이해까지 우리 전공 과목을 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학교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다들 학원 나오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일반 로그인과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있습니다. 일반 로그인은 수업과 시험을 제외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수업과 시험을 포함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수업을 들으시거나 시험을 보실 때는 무조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뭐 온라인 강의실, 뭐 학과 홈페이지, 뭐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 온라인 시험 등이 있는데, 이제 온라인 시험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험 기간에 되면은 오늘의 시험, 시험 현황 이런 리스트들이 나오고 시험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인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멘토링 프로그램도 이쪽으로 신청하시거나 각 학과 특강도 이쪽으로 많이 안내가 되는 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학교 로그인 사이트인 거고요. 요번에 개설되어 있는 그 전공 과목입니다. 요번에 처음 여러분께서 접하실 1학기 전공 과목 리스트 4차 산업혁명의 이해부터 VR과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까지 여러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 계획서를 꼼꼼히 보시면서 수강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 디지털 마케터, 온라인 광고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 같은 경우는 위 21과목 중 1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함. 디지털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6과목 중에 12과목 이상인 거고, 온라인 광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19과목 중에 12과목을 이상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모두 평균 성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자격증 시대인 요즘 여러분들께서 쉽게 중복되지 않고 이 세 가지 자격증, 수료증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지금 보이시다시피 경영 원론부터 콘텐츠 마케팅까지 다 공통 과목이에요. 이 공통 과목 중에 또한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랑 디지털 마케터 같은 경우만 해도 요 네 과목이 또 공통 과목입니다. 디지털 마케터랑 온라인 광고 전문가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이 또 공통 과목이고, 각 범주 맨 밑에 있는 과목들은 다 특성 과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수료증을 전부 취득을 하시려면은 경영학 원론부터 콘텐츠 마케팅까지 이 모든 과목을 다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그 수료증마다 몇 과목 이상인지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장조사론을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아까도 제 소개 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사이버대학교 대학원 MBA 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쪽 MBA 관련해서는 이 시장조사론이 필수 과목이에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와가지고 학부 시절에 그 많은 대학을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 이 시장조사론을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류 과목으로 지난 학기에 또 학부에서 또 시장조사를 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MBA 관련, 경영학 관련, 마케팅 관련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신다면은 이 시장조사론은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학생 자치기구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총학생회는 지금 제19대고 회장 저 유원명과 부회장 조정미 부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학과 학부 대표님들로 구성된 학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모든 의결은 이 단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간 사업은 이제 교환 제작이라든지 연합 MT, 축제, 졸업 앨범 등 학생 복지 사업에 많은 힘을 쓰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디지털 마케팅 학과가 곁에서 절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의 주요 행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이제 축제도 온라인 축제로 대체했었는데, 요 영상은 2019년도에 디지털 마케팅 학과에서 디지털 마케팅 학과 시선에 맞게 영상을 만든 건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그 학교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셨을 겁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증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증, 여러분도 대학생이에요. 일단 학교 내에서는 세종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전자도서관 같은 곳을 다 이용 가능하고요.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 할인 받을 수 있는 곳은 다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꽤 오래전인가요? 예. 딸아이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갔는데 제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고 이제 두 번째 20대인데도 대학생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 교육 할인 스토어, 뭐 아이폰이라든지 패드 많잖아요. 예, 맥북도 학생 할인 스토어에서 대학생 할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총학생회 홈피를 이제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동문 네트워크의 힘으로 여러 곳을 선배나 동문들의 그 업체를 많이 제휴를 맺어놓고 2021년도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세종사이버 대학생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할인이라 여러 프로모션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그 간단한 제가 학과 수강 신청 방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안내 드렸는데요. 이 이상 궁금한 사항은 이후에 Q&A 시간에 답변 드리고 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원명 학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한 번 더 듣게 되고 왠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새겨들어야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돌려봐야겠어요. 저희 잘 들으셨으면 지금 유튜브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실까요? 몇 분이나 잘 들으셨는지 좋아요 숫자로 한번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8이네요. 눌러주세요. 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분 눌러주셨네요.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부 학생자치기구 소개 및 오프라인 행사 안내가 있겠습니다. 3부는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진행에 앞서 오늘 개인적인 업무로 자리하지 못한 21학년도 디지털 마케팅학과 과대 구태수님의 인사 말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디지털 마케팅학과 신편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 저는 21년도 과대표를 맡게 된 2학년 구태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신편입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행사 같은 부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기가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빨리 이 코로나가 안정화되어 가지고 이제 학우 여러분들을 다 같이 만나 뵙고 얼굴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과장님께서도 정말 좋은 특강, 오프라인 특강이나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예정이시고, 저희도 저희 학생회에서도 학우 여러분들과 즐겁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이렇게 마련할 예정이니까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OT 시간 되시고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은 다 같이 뵐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른 바쁜 일 끝나서 빨리 뵙고 싶어요, 대표님, 과대님. 다음 제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의 디지털 마케팅 학과인데요. 전체 경영학부의 지금 학부 대표님은 경영학과 김기남 학우님께서 맡고 있으시고요. 경영학부 운영위원회로는 디지털 마케팅학과, 경영학과, 유통물류학과, 세무회계금융학과, 외식창업 프랜차이즈학과 5개 학과의 학과 대표님들께서 맡아주고 있으십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제3대 디지털 마케팅학과 학생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학과 대표 구태수 학우님, 네, 그리고 학과 부대표 저 김남희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는 선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과 고문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대표는 김진희 학우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3학년, 2학년, 1학년 대표는 선출 예정입니다. 아까 학회장님께서 학교 축제 잠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축제 행사 이외에도 학교, 학부, 학과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어 일단 안내를 한번 드려봐 보겠습니다. 학교 전체 행사로는 세종 공감 오디세이 매년 약 2회 정도 학교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요. 3월에는 연합 MT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9월 한마음 축제 역시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10월에는 총장배 골프대회 총동문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로는 해외문화 탐방, 지역문화유산 답사 등 학교 주관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 또는 학과별 주요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에서는 등반대회를 연 1회 가을 중간고사 이후 진행하고 있고 학과별 MT 봄, 가을 연 1에서 2회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학부 학광 특강을 이제 매달 또는 이제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재미있는 특강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보충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과목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임 교수의 경우 과목별 1회 이상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대학원 진학 설명회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후기 각 1회 학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연수, 세종 창업 아이템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야 다들 뵐 수 있을 거예요. 어서 빨리 끝나서 지난해 즐기지 못했던 학교 행사를 즐기고 싶습니다. MT 꼭 가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특별한 코너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를 이끌어 주셨던 제2대 디지털 마케팅학과 학과 대표 이준택 학우님께 공로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박수! 제가 교수입니다. 네, 감사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2020학년도 디지털 마케팅학과 대표로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그 공을 기리어 디지털 마케팅학과 학우 모두의 뜻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1년도 1월 22일 김예리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학과 일동.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쉐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안녕하십니까. 2대 디지털 마케팅학과 과대표를 맡았던 이준택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감사패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놀랬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오늘 행사를 준비한 걸 보니까 앞으로 3대 학생회에서 정말 잘 운영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3대 학생회가 열심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학우님들의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로상 수상에는 전달드린 감사패와 함께 저희가 추후 마음을 담은 상품권을 함께 증정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 못한 지난 20년도 김진희 학우님께도 그 부과대님께도 감사패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부 언론에 비친 경영학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는 김예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가 27개가 됐어요. 많이 눌러주셨네요. 그리고 김진희 북가대님이 아니라 이진희 북가대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이름이 헷갈리네요. 네, 그럼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김예리입니다. 저희 학과와 관련해서 저희 언론 보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과의 언론이 매우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MOU 소식입니다. 2021년도 바로 어제죠. 1월 21일에 제3미디어 중에 하나인 잡지협회와 저희 학교가 MOU를 맺었고요. 그 중심에는 디지털 마케팅학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2020년도 12월 23일자 신문인데요. 중앙일보에서 저희 학과와 컴퓨터 AI 공학과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특성화 수업,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실리콘밸리 대표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페이스북, 야후, 유데미 등 그 회사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도 관심 있게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연구도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 중에 이제 뉴로 마케팅이라고 해서 뉴로가 뉴런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신경계를 분석을 해서 하는 연구인데요. 특히 뇌파를 측정한 연구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연구가 이번에 Frontiers in Psychology라고 하는 SSCI 논문에 출판이 되면서 이 내용도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교육 쪽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에 나아갈 방법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산업일보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언론이 주목한 디지털 마케팅 학과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바톤 터치 넘겨서 경영학부 주요 행사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5부 경영학부의 주요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오프라인 행사에 대해서 경영학부의 오프라인 행사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아쉽게도 2020년도에는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되지 못해 2019년에 진행했던 행사를 대체해 보았습니다. 자, 경영학부 2019년 추계 등반대회, 2019년 연합 MT, 기업 탐방 행사, 한미약품 방문, 세종 창업 아이템 공모전, 2019년 한마음 체육대회, 빅데이터 공개 특강 등이 2019년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과 행사인데요. 2019년도 진행되었던 MT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MT 이외에도 종강 파티 그리고 특강이 끝나고 난 후에는 뒤풀이 등 다양한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 진행했던 오리엔테이션 오프라인 행사까지만 참여를 했었는데요. 하루빨리 저런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는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다양한 온라인 특강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진행되었던 온라인 특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마케팅학과 온라인 학과 특강, 비디오 커머스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이 2026 5월에 진행이 되었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이해와 활용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비즈니스 창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필수적인 디지털 고객 경험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도전해볼 만한 맨땅의 헤딩 이커머스, 2020학년도 가을학기 유튜브 라이브 특강이 진행되었고요. 개인화 다변화 시대의 디자인 싱킹을 통한 효과적 문제 해결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요 디지털 싱킹은 신입분들도 아마 많이 참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온라인 특강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의 큰 2부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는 마지막 3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궁금하셨던 부분들 채팅으로 한번 만나볼 예정이고요.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전달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혹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학 회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올려주신 질문 중 첫 번째, 그 출석 체크를 매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출석 체크는 매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매 주차별 새로운 강의가 올라올 때마다 그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시장조사론 1주차 과목이 올라오면은 그 1주차에 대해서만 출석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2주차 강의가 올라오면 2주차에 대해서 출석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진도율이 있어요. 그 내 진도율이랑 뭐 다른 같이 수업 듣는 그 같은 과목에 다른 그 학우들이 그 하는
수업 진도율, 평균 진도율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여드렸던 것 중에 출석 진도율도, 그 학습 진도율도 평가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아닌 교수님도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수업을 듣고 계시고,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는 교수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네. 참고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석 체크 및 진도율 등으로도 이제 성적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라이브 채팅 등이 수업 중에 중간중간 개설이 되거든요. 해당 수업 등에도 참여를 하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성적에 반영하는 수업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인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학교 교내 장학금이 뭐 직장인 장학금도 있고, 뭐 군인, 전업주부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아까 그 줌에서 이제 올려주신 그 질문을 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그 학우님께서 MOU나 산업체 전형으로 오셨을 경우에는 이제 졸업식까지 그런 혜택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반 직장인 전형으로 오신 경우에는 1년 동안만 30%인 혜택도 있어요. 요거는 개개인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학교 홈페이지 장학 관련 보시면은 자세하게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도 있고,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이제 장학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국가장학금이랑 교내장학금이 있는데, 국가장학금이랑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하세요. 하지만 교내장학금은 중복수혜가 안 되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만 적용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내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세종사이버대학교를 한번 졸업한 적이 있어서 동문장학으로 50%를 받거든요,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해서 성적장학금 30%가 뭐 대상자가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문장학 50%가 더 크기 때문에 그 혜택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만약 재학 중 교내대회에 입상하거나 해서 장학금 관련 혜택을 받게 된다면, 중복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내용이에요. 본인에게 유리한 높은 퍼센티지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몇 프로까지가 있나요? 이거 갑자기 대본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제일 높은 장학금은 성적장학금도 100만 원이 최고로 알고 있어요. 근데 100% 장학금이 전교에 단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수석이 전액이고 또 한 명 더 있는 게 총학생의 장학금이 100%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24.8과목 들었습니다. 예, 공짜니까요. 전액 장학금이 탐나시는 분들은 전체 수석을 하시거나 총학생회장에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분이라고 하셔서 수석이자 회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학점이 조금 안 됩니다. 8과목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돈은 아낄 수 있지만 아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잘 배분해서 수업 신청하시고 들으신다면 유익한 학교생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은 멘토링 관련된 질문이 조금씩 있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멘티 신청 혹시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멘티 신청 기간을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보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5일 날 마감은 됐지만 추가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멘티는 지금 1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멘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겠던 거, 혹은 뭐 수업, 선배랑 이제 오프라인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팁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떤 과목 교수님은 성적이 좀, 후하지 못하시다든지, 과제가 많으시다든지, 그런 팁도 얻으실 수가 있고,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멘토링 프로그램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멘티를 신청하면 멘토가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 정도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디지털 마케팅 학과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 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이제 재학생 수가 많고 오래된 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1이나 1대2로 이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마케팅 학과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이 3기시거든요. 그리고 1기 때 들어온 그 학우들은 요번에 다 거의 다 졸업을 하는 관계로 지금 작년에 들어온 학우 몇 명이서 신청한 몇 명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디지털 마케팅 학과에 멘토를 신청한 학우가 3명이고 멘티가 약 30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대10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에 제가 멘토를 지금 3학기 연속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지금 정규에 멘토가 한 100여 분 넘게 계시는데 지난 학기에 30 몇 명 했습니다. 뭐 단톡으로 운영하고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뭐 하는 것도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멘토들도 열심히 아는 한 모든 걸 다 답변 드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 회장님이 질문마다 바로바로 답변을 주셔서 저런 건 어디서 교육을 받으시나 했는데 멘토, 멘티의 힘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세종에 학번이 4개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서 멘토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신편입생만 됩니다. 멘티? 멘티. 멘티 신청을 하겠습니다. 멘토. 예. 멘토. 네네. 네, 다음은 잠시만요. 장학금 1차, 2차 장학금이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국가장학금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가장학금 1차 때 신청 못 하셨으면은, 질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 줌이랑 유튜브랑 여러 채널로 지금 방송 중에 있으니까, 국가장학금을 1차 때 신청 못 했는데 학비 내는 기간 이후에 2차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던데, 그럼 학비 낸 이후에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돼요. 예,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신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내 장학 혜택을 받으신 금액을 납부를 하시고요.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가 돼서 분위가 정해질 거예요. 그 분위에 맞는 금액을 환급받게 되실 겁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모든 과목은 상대평가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지난 학기 제 멘티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틀리고 출석도 다 했는데 생각보다 낮은 학점이 나와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쉽다고 좋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른 학우들도 그럼 시험을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수강 신청이나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한 문제를 틀렸는데 A뿔이 안 나오고 A가 나오더라고요. 네. 한 문제 맞으셨어야죠, 그럼. 여러분 쉽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학점이 바뀝니다. 예, 다음은 그 직장인 장학금 30%에 성적우수 장학금 30%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 한 가지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제 제일 높은 퍼센트지, 교내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퍼센트지의 장학금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로 들을 수 있는 전공 학점? 전공 학점이요. 최소. 전공을 구분하지 마시고요. 최소로 한 학기 때 들을 수 있는 학점이 9학점인데, 만약에 본인 사유가 있어서 그거보다 낮은 학점을 들으셔야 된다면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이제 교수님, 학과장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더 낮은 학점을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재학 기간은 늘어나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질문인데, 디지털 마케터,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 온라인 광고 전문가 전공별 차이점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교수님께서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셔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도서관 이용은 무료인가요? 전자도서관 이용은 아까 제가 그 내용 중에 전자도서관 들어갈 수 있는 그 링크가 한 걸음 등굣길로 들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거기서 뭐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시면서 예, 전자도서관 이용 가능합니다.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세종사이버대를 다니고 있고 학번이 부여되어 있는 한은 오피스 프로그램을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아, 정말요? 네, 파워포인트, 뭐 기타 등등. 네. 네, 무료로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네. 해봐야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유용한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고요. 잠시만요. 다 했어요. 아까 제가 한 가지를 넘겼는데요, 질문을. 요거까지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보고 네,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중에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 있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취향이나 뭐 취미나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재밌게 혹시 저는 교양 과목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과 수업 말고죠 지금. 예. 나 혼자 영상 만들기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라든지 우리 디지털 마케터적인 측면에서도 영상 제작이 조금 더 시대적으로 보편화됐고 어떻게 보면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 혼자 영상 만들기 과목이 프리미어라는 영상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과목인데 쉽게 가르쳐 주시고 저는 재밌게 했고 예, 성적도 잘 받았습니다. 예. 아까 구태수 학우님 인사 영상을 직접 편집해 주셨거든요. 자막 받는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지난 학기 때 들었던 교양 수업인데요. 미술과 관련된 수업을 한번 들었었는데 이제 물론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실제 전시회도 많이 소개를 시켜주셨었고요. 실제 작가님들을 초빙해서 수업 시간에 인터뷰도 하고 그 작가님들의 뭐 생각이라든지 이제 작품도 보는 아주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질문 답변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학우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디지털 마케팅 학과장님이신 김예리 교수님, 또 차원상 교수님, 또 수많은 교수님, 그리고 우리 디지털 마케팅 학과 3대 학생회 구태수하고 또 김남희하고 그리고 많은 학우님들의 참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고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함께 학업을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교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교수님 해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네, 김예리 학과장님 마지막 저희 오리엔테이션 인사 말씀 들으면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학과 OT 어떠셨나요? 사실 라이브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자고 사실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고요. 여기 학과에 계신 모든 구성원분들, 도움을 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제가 오늘 이 라이브 강의가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많은 구성원들이 모이는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OT를 통해서 신입분들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재학생분들은 혹시나 놓쳤던 그런 정보를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OT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좀 짧지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런 OT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OT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